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GTF에 빠진 키위 키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. 많은 학생들이 점수대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문의가 정말 많아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기에 제가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유튜브나 아니면 수많은 커뮤니티 글을 보시면 나는 노베이스인데 뭐 2주 만에 합격했다, 한 번에 합격했다, 뭐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라는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일반인들이 만약에 고득점을 맞게 되면 그 방법이 정말 더 어떻게 보면 강사보다 솔깃할 수 있거든요. 먼저 노베이스부터 우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. 노 베이스 하면은 그냥 진짜 기초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은 기초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알파벳 정도밖에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한글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. 뭐 오렌지나 orange 아니면은 컴퓨터 이런 단어들밖에 모르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노베이스라고 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사교육을 과외나 아니면 학원을 중고등학교 때 다니셨거나 사교육을 안 받더라도 EBS 같은 강의를 통해서 꾸준히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 하셔서 뭐 1등급에서 5등급 사이 영어를 아예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노베이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많은 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글 중에서 나는 노베이스인데 2주 만에 뭐 합격을 했다, 한 번 만에 합격을 했다,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브이로그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블로그에다가 쓰시는 분들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그 블로그 글을 보고 그 방법이 맞는 줄 알고 보통 GTF를 접하게 되죠. 자,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절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단, 영어 공부 방법 또는 시험 공부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다양한 방법, 즉 전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예를 들자면은 목표 점수가 43점이라면은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법을 100점을 맞고 나머지 청취하고 독해를 1년로 찍는 방법도 있고요. 이 학생이 문법에서는 100점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독해에다가 올인하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법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, 즉 답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22문제짜리들을 다 맞추면 85점이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어디서 채우냐, 청취랑 독해랑 같이 채우냐 아니면은 독해만 올인하냐,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. 어떤 한 분이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셨을 때 그 점수를 맞았다면은 그 학생분께서 이 방법으로 성공하기 전까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고 시행착오 끝에 그 점수를 받았는지, 아니면은 이 학생분께서 본인이 노베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연히 이 방법이 맞아서 달성했는지, 아니면은 몇 가지의 공부 방법 중에서 어떤 한 방법으로 그냥 했는데 우연히 잘 돼가지고 그것을 성공했는지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공하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어떻게 점수를 맞았는지는 그거는 학생 본인조차 모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 이 점수를 맞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강사가 옆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보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학생 본인도 그거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.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커뮤니티 글에서 이렇게 뭐 성공했던 사례를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그 학생이 성공한 방법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했을 때 만약에 독학으로 GTF를 공부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이라는 목적을 두지 마시고 요 방법, 저 방법, 이 방법, 저 방법, 뭐 A, B, C, D 방법이 있다면 A라는 방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라는 방법 해보고 그 다음 C라는 방법도 해보고 D라는 방법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를 사례들을 보면서 한 번씩 시도해보고 가장 자신한테 맞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3년 전에는 GTF가 30점대였다가 그동안 독학이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에서 청취를 풀지 말라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배워보니까 이 학생은 청취에 더 재능이 있었어요. 이 학생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글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겠다, 그리고 단기간에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
요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마무리로는 어떻게 목표 점수별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2점 목표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베이스를 쌓으면서 하면 더 빠를 수 있겠지만 학원 뭐 굳이 다닐 필요 없이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32점을 맞기 위해서는 96점이 필요한데 이 96점이란 점수는요. 문법을 올인을 하셔가지고 14개 정도만 맞추시고 청취하고 독해 일렬로 찍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GTF가 특히 패턴이 정해져 있고 나오는 개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맞추기 쉽겠죠. 그 다음에 43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이 많은 게 43점 학생들이 만약에 청취하고 독해를 일렬로 찍으시는 분들은 문법을 10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. 근데 문법 100점을 맞으려면은 해석 전체적으로 필요한 네 문제, 조동사하고 연결어 문제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. 즉, 이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독해를 한다라는 건데 독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렬로 찍게 되거나 아니면 청취해서 일렬로 찍었을 때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43점을 놓칠 수도 있고 43점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독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법에서 100점을 맞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청취하고 독해를 일렬로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? 베이스를 쌓으면서 즉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는 사실은 2주도 걸리지 않습니다. 초등학생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 지식, 즉 기초 품사나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보 이런 것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. 요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.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법을 100점을 다시 노리거나 아니면은 청취하고 독해 중에서 각 파트별로 한 문제 정도는 풀어주시고 나머지를 찍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찍는 문제 같은 경우는 조회수 가장 많은 영상이 있어요. 제가 여기 오른쪽에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50점 목표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43점 학생들하고 비슷한데 독해하고 청취 문제를 두 문제씩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65점 학생들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요. 65점 학생들은 문법은 무조건 100점으로 목표하고 100점을 맞았다는 가정하에는 실수 없이 풀었다는 가정하에 독해하고 청취해서 나머지 95점을 채워줘야 됩니다. 195점 나누기 3 하면은 65점이거든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청취를 만약에 일렬로 찍게 되면은 운 나쁘면은 4개에서 5개를 맞게 되는 것이고 운 좋으면은 7개나 8개 정도 맞을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은 나머지 점수, 즉 문법 100점 맞고 정말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리스닝에서 잘 일렬로 찍어가지고 31점을 맞게 되면은 나머지 점수, 64점이라는 점수를 독해에서 다 맞아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정말 자신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방법 자체는 정말 청취에 취약하거나 아니면 청취 자체를 아예 못하는 학생, 독해를 극단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이 방법은 아예 소용이 없는 방법입니다. 실제로 이 방법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독해가 정말 쉬웠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취 시간에 독해에 올인하셔서 그때 독해에서 70점 정도가 나오고 청취에서 일렬로 찍었을 때 운 나빠도 20 몇 점이 나와서 그렇게 195점을 채운 경우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건데 독해가 많이 어려워졌어요. 어휘 수준도 높아졌고 패러프레이징 수준도 좀 높아졌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독해에 실제로 올인하더라도 그 방법이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쳤을 때는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밖에 실제로 없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? 저는 청취하고 독해를 같이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청취에서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이 독해에서 나오고 독해에서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이 청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65점을 달성하고 문법을 100점 맞았다는 가정하에 청취하고 독해 95점을 가져가려면 뭐 50대 45점이나 아니면 청취를 50점, 뭐 60점 맞고 독해에서 뭐 몇 점. 청취하고 독해를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함께 가져갔을 때 오히려 더 그 공부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.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자면
공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, 그리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유튜브 보지 말라,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글, 공부 방법 같은 경우 그런 공유글 같은 거 보지 말라, 절대 아닙니다. 그거 보셔도 돼요. 하지만 그 방법으로 공부하셨을 때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 방법으로 계속 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 나셔야 됩니다. 제가 GTLF를 연구를 하고 뭐 만점까지 받고,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토익에서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만점을 받은 강사로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갖고 있었던 그런 장단점 같은 거를 피부로 느꼈던 강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공부 방법이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고,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. 안녕.